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산업자원부에서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동향과 더불어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경기 국면을 한번 진단해보고 주가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73억 달러였고요. 수입은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5.3%, 금액은 50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는 69억 달러 났습니다. 그런데 수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조업일수를 감한 것인데요. 이거는 2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 예상치보다도 1억 달러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일평균 수출로 보면은 그래도 수출이 아직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은 OECD에서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G20 선행지수가 아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G20국가 경기가 하반기에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반기에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6월에서 12월까지 제 모델에 의하면은 올 평균 수출이 3% 정도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0.6% 감소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수출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요, 반도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은 감소했습니다만은 전년 동월보다 21.2% 증가했고요. 금액으로는 약 138억 달러입니다. 역시 제가 반도체 수출을 매월 전망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박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바이오 헬스 이 부분에서도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게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으로 절반 이상이 수출이 되는데요. 관세 때문에 자동차, 철강 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요, 반도체 비중이 올 1월에서 5월까지 20.9%입니다. 20.9%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2018년에 우리 반도체가 정말 그 수출이 잘 되고 호황을 누렸을 때였죠. 그때 비중이 20.9%였었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고요. 5월 한 달만 보면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24%나 됩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우리 수출이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비중이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석유화학, 철강 이쪽으로는 비중이 꾸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하고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그거는 수출이 8%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으로 수출이 101억 달러였고요. 5월 기준입니다. 중국으로는 104억 달러였습니다. 올 4월까지는 미국 비중이 중국 비중을 넘어섰습니다만은 5월부터는 다시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을 약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비중, 우리나라 주 수출 대상국입니다만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장기적으로 늘어난 게 아세안하고 인도 비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려는 말이냐, 이런 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세안이나 인도 쪽으로 우리 수출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들 주 지역은 앞으로 최소한 5%, 6%이 정도 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쪽으로 수출 시장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관계를 매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5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6천만 달러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해 보면요. 코스피 적정 수준은 2,729 정도 나옵니다. 5월 말 코스피가 2,698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보다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해 보면은 1.1% 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아마 6월 수출도 일평균 수출 금액은 5월과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12월 무렵 가면은 저는 27억 달러를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아직도 코스피가 저평가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12월 가면은 27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꾸준히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5월에는 비중이 24%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 이후로는 제 전망치고요. 월별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출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수출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월말이라서 다양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4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계청에서 발표했죠. 생산, 소비, 투자, 현재 지표를 나타낸 것은 모두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합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2022년 8월을 정점으로 올 1월까지 계속 하락했죠.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나 1월을 저점으로 지금 4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르는 추세로 전환됐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르는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앞서가는 선행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지수가 계속 상승하면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잠재 성장이 하락하는 가운데도 단기 순환은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환으로 보면은 올 1월 혹은 1분기가 경기가 저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행지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가. 통계청 선행지수 구성 요인을 보면요. 코스피만 감소하고 모든 요인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5월부터 다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코스피도 선행지수 증가에 5월부터는 아마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단기 금리 차가 선행지수나 코스피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라면은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약 2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앞으로 선행지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뒤따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 코스피에도 한 1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고 이런 걸 보면은 6월에도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소비 심리, 그 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런 것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5월에는 확대 폭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경제 심리 지수인데요.
경제심리지수랑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지수하고 그 다음에 BSI의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소비, 그 다음에 기업 심리를 함께 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승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심리지수도 우리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5월 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만은 저는 G20 선행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이후에는 수출이 그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 동행수지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심리도 오르는 거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 경기가 1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1분기 그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만은 1분기를 저점으로 아마 4분기에는 1% 중반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습니다만은 저는 0.9% 한국은 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지만은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를 저점으로 GDP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 수출, 그 다음에 산업활동 동향, 그 다음에 소비심리, 기업심리, GDP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 경기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후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주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 제가 올해는 그 주식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이걸 그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철강 부문입니다. 철강 부문은 건설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내수도 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저가 제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철강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철강 수출은 앞으로 더 감소할 수가 있고요. 철강 경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미국 국제통상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법원에서는 유예하고 또 트럼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는 앞으로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수출입 동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비중은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EU와 그 다음에 아세안 쪽으로 우리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수출 감소가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김영익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32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스쿨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내용, 데이터를 기반한 정직한 견해를 전달드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 32만 명이 된 기념으로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2만 명 돌파 축하 메시지와 앞으로 경제스쿨에 바라는 점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사인해드린 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5분을 추첨하여 제가 추천한 도서 최근에 레이달리오 신간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보고 있고 여러분한테 또 선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응모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명단과 배송일은 다음 주에 게시글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경제스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